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쓰레기를 제 손으로 살려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억울한 마음에 글이라도 써봅니다. 애아빠와 저는 20살 때 뭣도 모르고 만나서 첫사랑이라 여겨 혼전 임신해 결혼했습니다. 그게 벌써 24년 전이네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둘이 만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밑에서 엄청 혼나면서 세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몰래 저를 엄청 아껴주셨고 퇴근해서 오시면 늘 제 손에 초콜릿을 몰래 지어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런 작은 재미로 고된 시집살이를 버틴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시아버지가 간암 진단을 받으셨고 얼마 못 버티고 돌아가셨습니다. 전 너무나 시리에 빠졌었고 든든한 방패를 하나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무서운 아버지가 없으니 남편이란 놈이 방황을 했습니다. 출근한다 하고 친구들과 당구장 가고 술 먹고 안 들어오고 전에 없던 별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25살 정도였으니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을 나이기는 했네요. 저는 그때 애 없고 쫓아다니면서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노력이 통했는지 이후에는 정신 차리고 일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어머니가 좀 보태주신 돈과 모은 돈을 합쳐서 드디어 저희도 분가를 했습니다. 작은 빌라를 얻어 살았고 거기서 더 악착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둘째를 임신했고 출산했습니다. 첫째는 딸아이고 둘째는 아들이었는데 본인이 원하던 아들을 낳고 나니까 정말 그때부터는 성실하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회사 땡 하면 집에 왔고 옛날 그 봉급 봉투 호치키스 한번 뜯어서 온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저한테 갖다 주고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랬죠. 그런 모습이 고마워서 저도 애 둘 낳고 나니까 삭신이 쑤셨지만 새벽에 우유 배달도 하고 그랬습니다. 생활은 안정되어 갔고 이렇게만 살면 더없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쯤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놓고 바람을 폈죠.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나가 피자 사주고 온다고 데려가서는 그 여자를 만나게 하고요. 너무너무 싫어서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지 입으로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라며 좀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피폐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오셔서 살림하는 거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너만 좀만 참고 이해하라면서요. 바람을 안 피는 남자는 없다며 결국에는 나중에라도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방 안으로 재떨이와 담배를 쓱 갖다 놓으셨는데 그때 피기 시작한 담배를 저는 아직까지 피고 있습니다. 결국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남편은 이제 정신 차렸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지만 아이들 너무 어린 나이라서 막막하기도 했고 이혼은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악 물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다시 가정이 제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제 사랑이 저만큼은 안 됐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왜 자꾸 냉랭하게 대하느냐며 이런 식으로 하면 가정에 좋을 게 하나 없다고 저를 나무랐었죠. 돌아오기만 하면 저는 전에 있었던 일은 다 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기분에 잠자리를 요구하니까 좋을 리가 없었고 하기도 싫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너가 결국 나를 밖으로 돌게 만든다면서 또 가정을 등한시하더군요. 정말 제가 믿고 사랑하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일하고 집만을 오가면서 성실하게 생활했던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죠. 결국 저 모르게 계속 밖에서 딴 여자를 만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저는 체념한 상태였고 그냥 아이들만 잘 키울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 컸기 때문에 생활비라도 주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무척이나 어릴 때 처음 바람을 핀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혼하고 제가 혼자 벌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지만 조금 더 살아보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여자 혼자 아이 둘을 데리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첫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껍데기뿐인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슬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고 그냥 책도 읽고 라디오 듣고
있고 잠깐 부업 삶아서 소일거리 하다 보면은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와 챙겨주고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에 엄청 일찍 와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잠깐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앉았더니 본인을 사랑하는지 묻는데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돈줄로만 생각하고 아이들 잘 키워야 하니까 돈이나 주는 사람, 그냥 아이들 아빠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쯤 되니까 제 자신도 헷갈리더군요. 갑자기 그런 건 왜 묻냐고 하니까 정말 젊은 날의 자기 모습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이제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저를 많이 사랑하고 저를 위해 살겠다 뭐 이런 말이었으면 들은 척도 안 했겠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아이들 정말 사춘기 지나면서 아빠가 자기들 신경 안 써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섭섭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그냥 껍데기처럼 사는 부부라도 아이들한테만큼은 잘해주기를 바랬으니까요. 근데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동요해서 그래 앞으로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사람이 그랬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곧 입원한다고 하더군요. 암이었습니다. 암도 가족력이라고 하던데 만나봅니다. 간암은 아니었지만 대장에 용종도 아닌 것이 여튼 암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병수발이 시작됐습니다. 음식 하나하나 정말 신경 써서 먹여야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발 들어야 하고 집에 있는 아이들까지 신경 쓰려고 하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지난날을 반성하는 말들을 저한테 많이 했고 아이들한테도 정말 미안하다며 여기서 살아나가면 꼭 같이 캠핑을 가자며 아이들한테 말했고 착한 아이들이라 그런지 그 말을 듣고 엉엉 울더군요. 본인들 클 때 신경도 안 써준 아빠인데 막상 죽는다고 하니까 슬펐나 봅니다. 다행히 들어놓은 보험은 있어서 생활하는 것에는 별 지장이 없었으나 너무 힘든 것은 저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피곤했죠. 온갖 식이요법이며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술 때문에 장이 망가질 것 같았기에 인터넷도 찾아보고 의학적인 정보도 알아보고 초록 음식으로 병을 고쳐보겠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원 치료까지 가능한 상황이 왔고 몸은 엄청 호전이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생업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하실 만큼 말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저녁 먹으면서 너무 기뻐했던 날이 생각납니다. 한동안 엄청 잘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몸 관리 위해서 더 애썼고요. 다시 악화되면 그때는 거의 돌이킬 수 없으니까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하고 식습관도 개선해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거의 일상생활에 무리 없을 정도가 됐고 다 함께 캠핑까지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이제라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지난 일은 다 잊고 행복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또 좀 뜸해졌는데 그냥 그것까진 이해했으나 이번에는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물으니까 진짜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40대 넘은 나이에 무슨 청춘들이나 하는 소리하고 앉아있냐고 제발 그냥 아이들한테 잘하면서 평범하게 살면 안 되냐고 부탁했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고요. 근데 유부남은 안 만나겠다고 했답니다. 그 여자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기에 또 언젠간 돌아오려나 싶어서 버텼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계속 신경질적인 모습에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저와 늘 말다툼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냥 도장 찍어줬습니다. 아이들과 먼저 상의를 하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혼해도 괜찮겠냐고 하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라고 해주더군요. 도저히 우리도 힘들어서 같이 못 살겠다고요. 그렇게 놓아줬습니다. 그냥 새처럼 멀리 날아가 버리길 바라면서요. 어차피 아이들도 지 아빠라고 보고 싶어 할 것 같지도 않고요. 나이 먹으면 모르겠지만요. 처음에는 제 편 들었던 시어머니도 또 그런 일이 있고 이혼까지 하니까 너가 오죽 매력이 없으면 평생 그놈이 밖으로만 돌다가 이혼까지 하겠냐면서 제 마음에 비수를 꼽았지요. 그렇게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애비라고 1년에 한두 번씩 애들한테 연락해서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애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돈이나 받으러 가야겠다 하면서 다녀오고 그랬죠. 딱 3년째 되었을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에 처음 보는 거였죠. 잘 지냈냐고 묻기에 난생 처음 직업이란 걸 가져서 신나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하면서 그냥 애들 때문에 보자고 했다고 하고 이것저것 묻기에 그냥 대답해주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놈 또 재발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 물으니까 그래도 애 아빠인데 너가 챙겨야 되지 않겠냐고 하기에 죽고 못 사는 여자 있는데 그 여자한테 수발 들라고 하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제 가슴에 비수 박을 때는 언제고 지 아들 죽는다고 하니까 저 찾는 모습에 정말 진전머리가 나더군요. 그리고 애 아빠한테 전화해서 혹시 병수발 들라고 나 찾아온 거냐고 물으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그딴 마음이었으면 저 멀리 버리고 혼자 죽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픈 거 알고 나서 그 여자랑도 헤어졌더군요. 결국 지금은 시어머니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시어머니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저라도 설득하려고 했던 거였죠. 아무리 애 아빠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애들이 나중에 저를 원망할까봐 앉혀놓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너희 아빠 아픈데 또 엄마가 수발 들어야 하니? 물으니까 신경 끄라고 하더군요. 본인들한테 아빠지 엄마랑은 이제 남 아니냐면서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애들 마음도 알았으니까 더욱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이 시어머니랑 애 아빠가 둘이 찾아왔더군요. 정말 미안하다면서 한 번만 더 살려달라면서요. 나이 아직 50도 안 됐는데 죽으면 불쌍하지 않냐면서요. 그러기에 제가 의사도 아닌데 병은 의사한테 고쳐달라고 하셔야지 왜 저한테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하니까 너가 돌봐줬을 때 잘 이겨냈으니 이번에도 한 번만 더 돌봐달라고 하기에 이제 그럴 힘도 없고 이유도 없고 저도 하는 일이 생겨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애아빠는 옆에서 정말 지난 날들 반성하고 이제 사랑이니 뭐니 그딴 불장난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주 학을 떼버렸거든요. 거의 10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껍데기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저한테 뭘 기대하는 건지. 젊고 멋있을 때는 밖에서 여자 만나다가 이제 머리도 벗겨질라 하고 배는 불뚝 튀어나와서는 저한테 받아달라고요?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이길 바란 것 딱 그거 하나였는데 그거 하나 못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매몰차게 쫓았습니다.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입원했다는 거 들었습니다. 이제 늙은 노모 혼자 병수발 들고 열심히 하겠죠.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으면 간병인이라도 쓸 텐데 그럴 형편도 아닌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아빠 저러다 죽어도 너희 후회 안 하냐고 물으니까 우리도 엄마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엄마 원망 절대 안 한다고요. 그 말 듣고 저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요.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또 살아나서 여자 만나고 다닐 수도 있고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너무나 바보처럼 살아왔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글이라도 쓰면서 한풀이 해봤습니다.